오늘은 한창 프로포폴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부진 삼성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후계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부진 씨라고 할게요. 이부진 씨 사주 관상을 보겠습니다. 아울러 라이벌 관계에 있는 이재용 씨와의 궁합을 보고 또 사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관상을 볼게요. 그 이쁜 관상이죠. 이쁜 관상인데 여러분 이쁜지 안 이쁜지 사주를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사주에 금이 많으면 미인일 확률이 높아요. 이부진 씨도 보면은 너무 미인형이기 때문에 그 재벌 2세로 태어날 게 아니고 연예인으로 태어났으면 대박 났을 텐데, 핏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 오영실 씨하고 약간 그 이미지가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금이 많으면 미인이고요. 또 사주에 금이 많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금형의 얼굴이다 싶으면 이 사람은 부자구나. 그걸 딱 알아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금형의 얼굴인데 그 사람들이 재배공이 넓고 코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돈이 많으냐? 금형의 얼굴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금형의 얼굴이라. 네, 그러면은 그 이부진 씨 얼굴 보세요. 이 얼굴이 지금 뭐 돈 많은 얼굴이겠냐? 코가 뭐 이게 두리뭉실해가지고 큼직하냐? 코가 재벌 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몽고 회장처럼 이렇게 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이런 사람 보면 딱 돈 많겠다 딱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꼭 돈이 없다고만 보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얼굴이 나 금형이다 딱 싶으면은 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이 많죠 사주에도. 월지에 있으니까 이게 금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천간에 투출했잖아요. 금이 센데 거기다가 을경합이 됐잖아요. 을경합해서 뭐가 돼요? 을경합 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엄청 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금형의 얼굴이 됐고, 또 밑에 유술합해서 유술금도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밑에 신사오미 신유해서 격각이 돼요 지금. 네, 이게 엄마궁이거든요. 형제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엄마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격각이 돼가지고 형제들하고 사이는 안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을목이 지금 남편인데 편간이잖아요. 편간이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뭐 신강하다면은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신강한 사주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편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사주는요. 거기다가 이 바짝 붙었잖아요, 남편 자리가. 목생어 화생토 이렇게 좀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바짝 붙어 있으니까 이게 좀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을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다 상관하고 지금 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오행하고 지금 합을 하고 있다는 거는요, 본인한테 관심이 없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일경합 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희신이 되면은 또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주에 있어서는 금이 세기 때문에 금이 기신이에요. 안 좋은 오행이라 이거죠. 근데 을경합해서 다시 금이 되니까, 을경합 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 운이 없고, 또 이게 또 뿌리가 없잖아요. 이게 을목이요. 없는 데다가 이게 고장이 있죠. 미토가 목에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살아도 만약에 남편이 안 헤어진다. 지금 요즘 같은 세상이니까 뭐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없어지는 것도 이 고장에 들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옛날 같다, 이혼 한 번 결혼하면 이혼 못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죽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은 거예요. 나무 위키 잠깐 뒤져보니까 어렸을 때 몸이 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 금이 기신이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벌 2세니까 그랬겠지만, 뭐 어쨌든 이 승승장구했잖아요. 이부진 씨가 뭐 아버지 뭐 사업체 물려받고, 그러니까 이 사업용 때는 이제 좋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사주는 이제 시주는 모르지만 화나 토가 용신일 수 있는데, 토가 좀 많으니까 화가 좀 길하게 쓰일 것 같아요 사주는. 근데 지금 2019년이니까 지금 50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진대운이에요. 2019년은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은 뭐냐면 태지에 해당해요. 태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제사라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 가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이 프로포폴 사건이 지금 이때 지금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까딱하면은 조금 살 수도 있고. 나무의 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 결혼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1999년 남편 이무재와의 결혼은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이무재는 1995년 삼성물산에 입사하여 전산 직원으로 근무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이라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었다. 당시 이무재는 재벌가나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학력도 당국대 천안 캠퍼스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그야말로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당국대 학생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부모인 이건희와 홍라희는 두 사람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진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다고 한다. 이 단식투쟁에 이건희 회장이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투식과 근성으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결혼에 골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네요. 밑에를 또 읽어보면 그런데 후에 둘이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에 이무재가 스스로 밝힌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스토리는 삼성 홍보실에서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무 드라마야 얘기가. 이무재는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의 경호를 맡은 경호원으로 일했었다고 한다. 이부진의 경호를 맡았을 때 이부진은 몸이 안 좋아 늘 자신을 곁에서 수행하던 이무재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존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둘의 관계는 연인 관계로까지 커졌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이무재 본인은 자기 집안과 이부진의 집안 차이가 워낙 넘사벽이었던 터라 결혼할 엄두는 전혀 못 냈고 오히려 관계를 조용히 마무리하기 원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둘의 결혼을 추진했으며 이무재는 삼성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던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감히 거부할 수가 없어 이부진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 당연히 회장님이 작년만 결혼한 사위 이무재는 어느 정도 그에 걸맞는 스펙을 쌓는 차원에서 MIT로 유학을 떠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2009년 삼성전기기획팀 전무이사 자리에 올랐다. 덕색이 운 좋은 11년 삼성 총수 일가 중에선 유일하게 승진 삼성전기 부사장이 되었다. 결혼 생활이 순조로운 듯 했으나 2014년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015년 이무재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이혼 당한 거네요, 이무재 씨가. 2010년 1월 법원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 기사가 전문을 보면 자신과 이무재 사이에 태어난 외아들을 시가 식구들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의 불화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사이 좋은 부부 역시 수윈도성 언론 플레이였다고 볼 가능성이 농후됐다. 사주하고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남편 자리가 경금하고 합의돼 있죠. 이건 경금이 여기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문하고 지금 합의돼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남편이 그러니까 재벌가에 그냥 확 흡수가 돼버린 거죠. 네, 횡재를 한 거죠 갑자기. 물경 합의되니까 이건 집안에서 오히려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맞죠. 그런데 지금 남편 자체가 그 가문과 합의돼 있지 본인하는 편관 사이니까 그렇게 좋다고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않고 뿌리가 없으니까 역시 이혼으로 이어지고 그 미투 때문에 결국은 추출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오른쪽에는 그 이재용 씨 사주인데 그 편제가 지금 위로 두겠다는데 이게 완기를 띄었어요 편제가. 이게 왜 월치에 뜨면 지금 완기를 띈 거예요 지금 밑에서 받쳐주면서.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엄청나게 재벌 사주인데 왜냐면은 재성이 위에 확실하게 이렇게 떠준 데다가 지금 또 신강하기까지 해요 이 사주 보면. 예, 신자 수국되고 신강한가? 아 신강하다고만 볼 수는 없구나. 어쨌든 재벌 사주는 살짝 신약해야 돼요 원래. 수레 공망이고요 인묘 공망인데 보면은 수레가 공망이면은 4대 공망으로는 이거거든요. 임수가 편인이 공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왕관으로 보면 인묘공망이에요. 인묘공망이면은 자공이에요. 본인 자신이 그 공망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또 공망이라는 얘기예요. 형제들 공망이니까 형제덕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지금 나무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 자살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주는 금이 약해요. 금이 조금 약한 사주예요. 왜냐면 이 금이 신금이 양쪽에 두 개가 있긴 한데 이 신금은 그 지지에 있는 신금은 그 금이라기보다는 수로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부진 씨 사주 같은 경우는 금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또 재성이 공망이에요.
예, 재성이 공망이니까 돈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재성 자체가 이 3주 안에 없어요. 그 시주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고 이 3주에 없으니까 없을 확률이 좀 높다 이거지. 근데 지금 그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재성이 없으면 참 이게 거기다 공망이면은 이거 참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을 이끌어나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씨는 딱 적합하냐 이 사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또 여기 있는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공망이라는 얘기죠. 인수도 공망이고 이렇게 공망이 돼버리면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한순간에 좀 잘못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헛길로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각각 이거를 섞어야 되는데 그게 좀 나눠 가졌다 이거를 좀 부족한 점을 사람이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단점을 이제 나눠 가졌는데 그런 것도 좀 보이고 또 보자면은 이 사주는 서로 궁합이 안 맞아요. 왜냐면 원진대죠 지금 김일주하고 갑자일주는 지금 원진입니다. 근데 갑기합으로 지금 천간은 하위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겉으로는 좋을 수가 있죠. 겉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지금 싸우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 안 좋고 또 여기서는 목이 귀신이기도 하고 이부진 씨는 그 다음에 이재용 씨는 여기서 뭐 수가 용신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수를 용신으로 또 쓸 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공망이잖아요. 4대 공망이기 때문에 좀 깝깝하다 이거죠. 이 사주가 이 삼성을 이끌어가기 이걸 맡길 수가 있느냐 이 사람한테 그런 생각 조금 들어요. 사주만 보자면 두 사람이 지금 협력해서 나가면 딱 좋을 사주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쪽은 이제 금이 든든하고 또 이 한쪽은 재성이 또 튼튼하고 이렇기 때문에 둘이서 합쳐서 나가면 딱 좋을 사람 좋은데 한 사람씩 따로 떨어져 나가면은 망하기 쉽다. 요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두 사람이 협력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니까 재밌는 거죠. 왜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기합이 된다고 쳐도 이게 갑이 귀신이고 이재용 씨는 재성이 또 귀신이 되죠. 왜냐면은 이게 수를 용신으로 쓰게 되면 예, 신약하니까 수생목으로 돼야 되잖아요. 예. 금생수 수생목에서 임수를 지금 용신으로 쓰는데 그럼 재성이 토수하니까 이게 재성이 귀신인데 지금 이부진 씨는 지금 기토일주잖아요. 그러니까 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귀신이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궁합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연지를 보면은요. 신하고 술은요. 이게 격각이에요. 격각은 뭐냐면은 충하고 비슷한 거예요.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맞느냐면 지금 신유술 해서 하나 건너뛴 걸 격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건너뛰게 되면은 서로 반대작용을 해요. 왜냐면은 그 신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술은 인호술 화국을 수화가 서로 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사주예요. 극과 극의 사주인데 서로 그 다음에 장단점을 나눠 가지는데 서로 화합할 수도 없는 아주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 지금 두 형제들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재벌가의 사이 좋은 형제가 드물다는 것을 보더라도 언론에서 보이는 여러 사이 좋은 본우위의 컨셉 사진과 그룹 내부 사정은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부진 사장과 사이가 오랫동안 나빠 삼성그룹 안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뜨면 이재용 부회장이 바로 신라호텔 옆에 또 다른 호텔을 지어 신라호텔을 망하게 할 거라는 카더라가 공견하게 돌았다고 한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민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도 저 두 사람 사이가 한몫해야 할 텐데 라며 늘 걱정하곤 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둘이 하여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주가 맞는 거죠.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이부진 사장은 신라호텔 지분도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회장이 될 가능성은 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부진 씨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읽어보니까 이재용이 다 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찬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사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부진 씨가 재성이 지금 공망이고 재성 자체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져요.
뭐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대운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